안녕하세요. K감동 피플입니다. 미국 가족이 한국에 사는 동생을 방문했습니다. 동생이 사는 아파트 입구에 도착한 순간 미쳤다. 엄청나다. 이럴 수가 있냐 말을 하면서 넋이 나갔다는데 무엇이 이 가족의 넋을 나가게 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미국 시애틀 외곽의 평화로운 마을에서 살아온 48세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20년 넘게 해온 그녀는 늘 따뜻한 마음과 차분한 말투로 학부모들의 신뢰를 받아왔죠. 남편 마이클은 해군으로 25년을 복무한 후 퇴역하여 현재는 지역안전위원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첫째 딸 소피는 올해 대학 입학을 준비 중이며 둘째 루크는 14살로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이 가족에게는 특별한 누군가가 하나 더 있었는데 바로 엘리자베스의 친남동생 데이비드였습니다. 그는 3년 전 글로벌 IT 기업의 한국 지사로 발령을 받아 서울 근교 하남시의 대형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평소 유쾌하고 에너지 넘치는 성격의 데이비드는 전화할 때마다 한국 자랑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누나, 너 여기 오면 진짜 놀랄걸. 아파트 단지가 도시 수준이야. 한 번만 와봐. 말도 안 돼. 또 시작이네. 그냥 한국이니까 좀 깔끔하겠지 뭐. 엘리자베스는 늘 웃으며 흘려들었지만 속으로는 은근히 궁금함을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올해 봄방학을 맞아 가족 모두와 함께 10일간의 한국 방문을 결심하게 된 거예요. 소피는 입시도 끝났고 루크도 방학이고 나도 교직 스트레스 좀 풀어야지. 데이비드가 그렇게 자랑하던 그 한국 아파트 직접 봐야겠어. 그리하여 2025년 4월 가족은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고 데이비드가 안내한 하남시 미사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평생을 미국에서 살아온 그들에게 아파트는 그저 하나의 건물이었을 뿐이었는데 눈앞에 펼쳐진 것은 마치 하나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엘리자베스, 빨리 와봐. 이거 진짜 아파트 맞아? 남편 마이클의 다급한 목소리에 엘리자베스는 호텔식 로비처럼 보이는 입구에서 주위를 둘러보다가 헛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이거 아파트라기보단 진짜 리조트야. 2025년 4월 미국 시애틀에서 서울로 날아온 엘리자베스 가족은 동생 데이비드가 살고 있는 경기도 하남 미사의 대형 아파트 단지 입구에 처음 도착한 순간부터 말문이 막혔습니다. 데이비드는 삼성물산이 시공한 이 아파트 단지에서 3년째 거주 중이었고 늘 형 누나 여기 놀러 오면 놀랄걸? 하며 으스댔지만 엘리자베스는 그냥 적당히 좋다는 의미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 아파트 단지가 뭐 대단하겠어? 라는 생각으로 공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그저 23개 동이 모여있는 중형 아파트 정도로 예상했죠. 그런데 공항에서 차로 50분 거리를 달려 도착한 이곳은 말 그대로 하나의 자급자족형 도시였습니다. 마이클은 내가 해군 시절에 세계 수십 개 도시를 다녀봤지만 이런 아파트는 처음 봐. 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딸 소피는 여기서 살면 미국 대학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라고 너스레를 떨 정도였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항상 지역 커뮤니티와 안전한 교육 환경을 중시해왔는데 이곳은 그녀가 상상하던 이상적인 교육 환경이 기본 옵션처럼 딸려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이어지는 초대형 로비는 웬만한 미국 호텔보다 넓었고 그 옆에는 작은 갤러리 공간, 북카페, 무인 택배 보관함이 체계적으로 정렬돼 있었어요. 엘리자베스, 너 유치원 봤어?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응. 어디? 유치원이 따로 있다고? 같은 단지 안에 2개나 있어. 하나는 영어 유치원이고 하나는 시립. 뭐라고요? 엘리자베스는 그 순간 자신이 믿고 있던 미국 중산층 주거 환경의 기준이 와르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놀이터가 무려 17개나 있다고요? 작은 공원이 그렇게 많다고요? 데이비드는 천연덕스럽게 말합니다. 응. 그리고 밤에 애들 혼자 산책해도 아무도 걱정 안 해. CCTV 다 있고 단지 주민들끼리 커뮤니티도 잘 돼 있어서. 그 말을 들은 루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여기서 중학교 다니면 안 돼? 엘리자베스는 웃으며 아들의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속으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파트 단지 내부를 따라 조금 더 들어가자 이번엔 커다란 실내 수영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는 아이들이 수영 강습을 받고 있었고 그 옆엔 헬스장과 요가실, 골프 연습장이 이어졌습니다. 어머, 여긴 별도 회원권 있어야 들어가는 거야? 아니, 다 주민 전용이야. 관리비에 포함돼 있어. 엘리자베스는 그 순간 미친 듯이 떠오르는 비교들 때문에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우린 시애틀에서 수영 하나 배우려면 한 달에 $200는 드는데
여긴 그게 기본 옵션이라니?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단지 바로 옆에 붙어 있고 유치원도 셋이나 존재하고 심지어 어린이 도서관까지. 엘리자베스는 단지 안산책로를 걸으며 문득 입을 다물었습니다. 바닥에 깔린 푹신한 고무길, 벤치마다 정리된 화단, 길을 비추는 조도 센서, LED 가로등, 이 모든 게 공공이 아닌 민간 아파트의 기본 시설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파트라고요?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에서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옆에서 남편 마이클이 거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왜 이 사실을 외국에 자랑 안 해? 이건 무슨 국가보안급 기술이야? 엘리자베스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오늘 뭔가 엄청난 걸 보게 될 것 같아. 그리고 어쩌면 우리 가족의 미래가 바뀔 수도 있겠다는 예감이 들어요. 엘리자베스는 여전히 넋이 나간 얼굴로 단지 내 산책로를 걸으며 조심스레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마이클, 솔직히 이 정도면 미국에서 도시 하나 새로 지었다고 해도 믿겠지 않아요? 마이클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가 해군 시절 유럽, 아시아 수십 개 도시를 다녀봤지만 이런 구조, 이런 시스템은 처음이야. 진짜로. 그날 저녁 데이비드의 아파트로 초대받은 가족은 고급 호텔을 연상케 하는 45평형대 실내 구조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바닥은 전부 온돌 시스템이었고 실내 공기청정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되고 있었으며 전등과 가전제품은 스마트 패드 하나로 모두 제어할 수 있었어요. 이게 관리비만으로 가능한 거야? 웬만한 건 다 포함돼. 난 이거 없이 이제 못 살아. 데이비드의 설명을 들으며 엘리자베스는 머리를 싸맸습니다. 그녀가 살던 시애틀 교회의 주택은 한겨울에도 보일러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날이 있었고 냉방이나 공기청정 시스템은 전부 별도 구매 품목이었습니다. 심지어 몇 달 전에는 물탱크가 터져서 수리비로 달러 2,000이나 나갔던 적도 있었죠. 그런데 여긴 관리비 내면 대부분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뭘 누리지 못하고 산 걸까? 그녀의 눈에 아파트 베란다 너머로 보이는 공웅정원이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이 뛰놀고 어르신들이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모습은 하나의 유기적인 공동체 그 자체였어요. 다음날 아침 데이비드는 가족을 데리고 단지 안의 커뮤니티 시설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먼저 간 곳은 실내 수영장. 25m 3레인 규모의 주말엔 가족 수영 교실도 운영된다고 했어요. 그 옆에는 필라테스룸과 요가 클래스가 운영되는 피트니스존, 그리고 골프 연습장이 이어졌습니다. 여보, 여기 우리 동네 헬스장보다 나은데? 아니, 우리 동네 헬스장은 연 $900 내고도 이 정도는 못 되지. 엘리자베스는 소피와 루크가 들떠있는 모습을 보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특히 루크는 실내 키즈 도서관에 들어가자마자 소파에 앉아 한국 동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엄마, 여기 책이 진짜 많고 깨끗해. 와이파이도 돼. 여긴 공공 도서관이 아니고 아파트 주민 전용이라는데. 진짜야? 소피가 놀란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짜라네. 데이비드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엘리자베스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의 유치원, 놀이터, 운동시설, 심지어 치과 약국까지 포함된 이 구조는 그녀가 커뮤니티란 무엇인가를 평생 동안 고민하며 교육해온 교사로서의 신념마저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걸 만들려면 수백만 불짜리 콘도 커뮤니티에서나 가능할 텐데 여긴 중산층도 이 정도를 누릴 수 있는 거야? 데이비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물론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서울 수도권에서는 보통 중산층 이상이면 이런 아파트 많이 살아. 우리 회사 동료들도 대부분 이런 곳에서 살아. 엘리자베스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의 삶의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아파트만이 아니라 삶의 방식 전체가 다르다고 느꼈거든요. 그녀는 어느 저녁 데이비드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근데 넌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된 거야? 미국에 있을 때도 잘 지내고 있었잖아. 데이비드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회사에서 기회가 있었어. 한번 한국에 출장 왔다가 여기 문화와 시스템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자원해서 전근 신청했어. 그 정도였어? 응. 특히 아파트 문화에 충격받았지. 미국에서는 집은 개인 공간의 의미가 크지만 여기서는 생활 공동체가 중심이야. 내 삶이 훨씬 단순하고 편리하고 안전해졌어. 엘리자베스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선 방범 걱정에 항상 문단속을 확인하고 아이들 등하교에도 늘 조마조마했는데 이곳에선 아이들이 스스로 도서관도 가고 학원도 가는 모습을 보며 일종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데이비드는 엘리자베스 가족을 위해 단지 내 커뮤니티 식당에서 저녁을 예약했습니다. 작은 한식 뷔페였지만 깔끔한 내부와 저렴한 가격,
그리고 정갈한 음식은 가족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식사 중 식당에 설치된 키오스크에서 결제를 하는 모습을 본 엘리자베스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거 동네 식당인데도 자동화 시스템이야? 여긴 다 그래. 사람 수 줄이고 효율 높이려고. 그 순간 그녀는 미국 동네 식당에서 일하던 자신의 제자 타일러가 떠올랐습니다. 땀 흘리며 고생해도 최저임금 간신히 받던 그의 모습과 이곳의 첨단 시스템은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엘리자베스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야. 이건 내 인생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경험이야. 그녀는 그날 밤 호텔 침대에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걸까? 우리는 왜 아직도 이런 걸 못 만들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녀의 이 질문은 다음날 아주 특별한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강하게 각인되게 됩니다. 엘리자베스는 한국에 온 이후로 매일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며 자신이 살아온 삶과 이곳의 차이를 곱씹곤 했습니다. 보안 시스템, 커뮤니티 시설, 아이들 교육 환경까지 이건 정말 꿈 같은 곳이야. 그녀는 그렇게 믿고 있었고 가족 모두가 이곳에 매료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녀의 마음 한켠에서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데이비드의 집에서 혼자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딸 소피가 충전 중인 휴대폰을 차에서 깜빡 두고 내리는 바람에 엘리자베스가 대신 가져오기로 한 것이었죠. 엘리자베스는 단지의 구조를 이미 여러 번 봤기 때문에 혼자서 충분히 다녀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하로 내려간 순간 예상치 못한 복잡함이 그녀를 덮쳐왔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총 3개 단지, 수천 세대가 연결된 공동 지하 주차장은 길이 수백 미터에 달했고 차선은 공항 활주로처럼 나뉘어 있었으며 차량 번호판 인식 시스템이 각 구역마다 깔려 있었죠. 엘리자베스는 그때 처음으로 이 아파트 너무 커서 무서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도시 하나 아래에 또 다른 도시가 있는 셈이잖아. 그녀는 GPS도 통하지 않는 지하 공간에서 방향을 잃고 말았습니다. 모든 구역이 너무 깔끔하고 일관되어 있어 오히려 구분이 어려웠고 각 구역에 적힌 숫자와 기호는 모두 한국어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게이트 B52, B63. 아까 본 게 이거였던가? 아니면 B사였나? 잠시 후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아예 다른 단지의 지하 주차장 구역으로 들어섰다는 걸 깨닫습니다. 불이 충분히 밝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한 지하 공간은 웅장하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완벽해 보이던 시스템이 실제로는 외국인에게 너무 폐쇄적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너무 당황스럽고 고립된 느낌이야. 엘리자베스는 지하에서 빠져나와 결국 1층으로 올라온 뒤 주민 안내 부스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안내센터 직원은 외국인을 맞이하는데 익숙한 듯 친절하게 단지 구조를 설명하며 지하 구조도를 건넸습니다. 현재 위치는 여기이고요. 차량은 B52에 있네요. 이쪽 엘리베이터 타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아, 저희 앱도 있어요. 다음에 필요하시면 아파트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쓰시면 길 찾기가 더 쉬우실 거예요. 엘리자베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묘한 씁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과 단지 내 커뮤니티 라운지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엘리자베스는 낮에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아파트가 너무 완벽해서 때론 숨막히지 않나요? 방향을 잃거나 규칙을 모르고 있으면 오히려 불편하고 외부인에게는 차가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의 말에 데이비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실 나도 처음엔 그랬어. 너무 체계화돼 있고 시스템이 단단하니까 오히려 유연함이 없다는 느낌이 들더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이곳의 장점이라는 걸 알게 됐어. 왜냐면 이런 구조 덕분에 누구나 똑같은 수준의 안전과 편의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거든. 엘리자베스는 다음 날 아침 조용히 단지 내 공용시설 안내 게시판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다국어 지원이 가능한 전자 안내판, QR코드로 연결되는 입주민 전용 앱, CCTV 연동 시스템, 피난 유도, 구조도까지 전날엔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디테일들이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나는 그냥 편리함만 봤지 이 모든 게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된 시스템인지 몰랐구나. 누구나 처음엔 낯설고 당황하겠지만 일정한 규칙과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점이 이 아파트의 진짜 강점이구나. 엘리자베스는 그 순간 미국에서 수없이 겪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복잡한 지하주차장에는 직원도 없고 분실된 물건을 찾으려면 하루 종일 돌아다녀야 하며 CCTV는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앱은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던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이건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체념했던 날들. 반면 이곳에서는 처음에는 과할 정도로 느껴졌던 시스템과 규칙이 오히려 삶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누구든지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정리된 마음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마이클, 한국 아파트는 겉모습이 화려해서 놀라는 게 아니라 그 안의 규칙과 시스템이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걸 몰라서 놀라게 되는 거였어. 맞아. 우린 이제껏 편안함을 개별 노력으로 만들었지만 여기서는 아파트 전체가 그 편안함을 공동으로 설계해 놓은 거지. 엘리자베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어제 길을 잃은 게 아니었어요.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직접 몸으로 경험한 거죠. 이제 그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아파트는 단순한 거주지가 아닌 지속 가능한 도시의 모델이라는 것. 한국에 도착한 지 10일째 되는 날, 엘리자베스는 이른 새벽, 단지 내 산책길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초록이 짙게 드리운 조경길 사이로 은은한 조명이 비추고 개를 산책시키는 주민들, 운동복을 입고 뛰는 중년 부부들, 유모차를 끌고 산책하는 젊은 엄마까지 모든 장면이 조화롭고 평화로웠습니다. 이게 일상이 된다는 건 어떤 삶일까? 엘리자베스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벤치에 앉아 여유를 즐기던 그녀에게 마이클이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Good morning, honey. 이 커피숍도 단지 안에 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 엘리자베스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마이클, 우리 지금 무슨 대단한 관광지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저 누군가의 일상이라는 게 믿어져요? 마이클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난 벌써 이곳에 익숙해져 버린 것 같아. 돌아가서 우리 동네 주차장에서 2줄짜리 선 보고 있으면 아마 헛웃음 나올걸?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귀국 이후의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마음속에 깊이 쌓여있던 질문 하나를 꺼냈습니다. 마이클, 우리 만약 여기에 살 수 있다면 어때요? 진심이야? 응, 그냥 상상만 해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영어 유치원이나 국제학교에서 일할 수 있으면 좋겠고. 당신은 요즘 해양안전 쪽 국제단체도 많잖아요. 마이클은 잠시 말없이 커피를 마시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난 여기서 늙고 싶어졌어. 그날 오후 엘리자베스는 데이비드와 함께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서 진행되는 스마트 커뮤니티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놀랍게도 입주민을 위한 이 설명회는 철저하게 기획되어 있었고 입주민 앱의 사용법, 분리수거 시스템, 커뮤니티 예약 제도, 시설관리 정책 등이 체계적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녀는 감탄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건 마치 작은 행정구역 같아요. 단지가 하나의 작은 지방정부처럼 움직이네요. 데이비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아파트는 단지 사는 곳이 아니라 살아가는 시스템이야. 주거, 교육, 복지, 건강, 보안, 교통 전부 여기에 통합돼 있거든. 엘리자베스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우연이 아니야. 한국은 이런 삶을 설계하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실험하고 수정하고 개선해온 거야. 귀국 하루 전 밤, 가족은 마지막으로 단지 내 옥상 정원에 올라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본 서울 외곽에 빛나는 야경은 말 그대로 도시 하나가 살아 숨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소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여기서 대학교 다니고 싶어요. 루크도 뒤따라 말했습니다. 나도 여기서 살고 싶어. 엘리자베스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그 말에 대한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도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공항으로 가는 길, 마지막으로 단지를 빠져나오며 엘리자베스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백 개의 창에서 새어나오는 불빛, 지하 3층부터 이어진 질서정연한 주차 시스템, 드문드문 보이는 전동 카트, 조용히 운동 중인 주민들, 푸른 조경길. 그 모든 것이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 하나만 봐도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발전했는지 알 것 같아요. 편의성과 시스템, 공동체의 개념까지 미국과는 완전히 달라요. 솔직히 돌아가기 싫어요. 한국 아파트는 그들에게 단순한 주거, 공간 이상의 의미를 안겨주었습니다. 엘리자베스에게는 새로운 교육의 기준을, 마이클에게는 안락한 노후의 가능성을, 소피와 루크에게는 더 넓은 세상의 문을 열어주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저 아파트라고 불렀던 공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압니다. 한국의 아파트는 세계가 아직 상상조차 하지 못한 삶의 플랫폼이라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1초면 충분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 따뜻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감동 피플이었습니다.